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들 어제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월요일 오후에 집에서 아주 가까운 캠핑장으로 캠핑을 가는데요.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캠핑장 있거든요. 이게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라서 집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또 자녀가 2명이라서 할인을 받으면 1박에 2만 5천 원이면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장작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당첨되기 힘든 곳인데 우연히 남는 자리를 발견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캠핑장은 특이하게도 5분 정도 거리, 캠핑장에서 5분 정도 거리에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하면서 달리기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정말 좋습니다.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고 와서 캠핑장에 와서 또 샤워하고,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진짜 최고거든요. 아무튼 화요일 오전에 비가 온다고 해서 조금 아쉽게도 이제 캠핑장에서 잠은 자지 않고 월요일에 저녁에 밤까지 장작불 피우고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냥 여차하면 짐 싸들고 바로 집으로 오기도 좋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장작불 피워 놓고 있으니까 불멍 때리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저희 아이하고 이제 아들하고 옛날 사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운 휴일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제 달리기 하신 분들 많이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제 8시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나간 시간이 7시 30분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에서 제가 나가자마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날씨가 완전히 겨울 날씨 같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이제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확실하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달릴 때는 제가 뛰면서 계속해서 버프를 하고 나오지 않은 거, 목에다 하는 거 있죠. 그걸 하고 나오지 않은 걸 굉장히 후회하면서 달리기를 했어요. 제가 기관지랑 목이 약해서 조금만 쌀쌀해도 감기에 잘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도 버프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야, 오늘부터는 진짜 버프를 꼭 들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아마 우리 민티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제 달리기 나갔다가 놀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짜 더워서 못 달리겠다 이렇게 했던 게 정말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추워서 못 달리겠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제 가을 사라지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물론 이러다가 다시 좀 풀리고 이렇게 할 테지만 그리고 아마도 본격적인 추위는 11월 말부터 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방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요. 그동안 진짜 러닝붐이 이제 광풍이 불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불었지만 겨울에는 진짜 러닝붐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계절을 몇 번 정도 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여름보다 더 버티기 힘든 게 겨울 달리기거든요. 겨울 달리기 그냥 옷 입고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나가서 땀 흘리면서 겨울에 달려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러너분들은 전체적으로 겨울 달리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실제 제가 달리기를 하러 나가봐도 여름에 비해서 겨울이 훨씬 더 달리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좀 체감합니다. 자, 그래서 겨울 달리기 하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요. 자, 지금부터 만약에 가을부터 너무 좀 띄엄띄엄 야외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달리기가 익숙해지지 않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막상 정말 겨울이 와서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워진 날씨, 0도나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날씨가 되었을 때 나가서 달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동안은요, 천천히 달려도 되니까 꾸준히 달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조만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꾸준하게 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옷 잘 챙겨 입고 나가셔가지고
이번 가을도 꾸준하게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그리고 어제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요. 호흡을 하실 때 호흡기 부분이 좀 차가워져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달리기를 하면서 코 안이 약간 시큰거려 가지고 너무 차가워졌어요. 처음엔 이제 코 호흡을 하면서 편안하게 달리기를 했는데 코 안이 너무 차가워지니까 차가워지고 시큰시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콧물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저는 이럴 때는 코와 입을 번갈아 가면서 혹은 동시에 사용하면서 호흡을 해주고 입으로 호흡할 때 조금 요령이 있는데요. 너무 입을 크게 벌리고 겨울에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그러면은 공기가 이제 다이렉트로 목구멍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호흡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입 모양을 약간 오므리는 방식이나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시면서 호흡을 좀 조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제 입으로 호흡을 하되 호흡을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하게 되면요. 그러면 입이 마르거나 목이 아픈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렇게 달렸습니다. 코랑 입을 동시에 사용한 천천히 달리면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코하고 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호흡량을 천천히 들어오고 나가는 걸 천천히 하게 되니까 콧물 나오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목 아픈 것도 전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호흡법이든 다 좋습니다. 어떤 호흡법이든 그거를 우리가 다양하게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개발하거나 찾으시면 이게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나에게 맞는 방식인가, 내 몸에 맞는 방식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호흡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신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환경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달리기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호흡기 질환이 생기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호흡기 건강 잘 챙기면서 달리시면 좋겠고요. 달리기 하실 때 자그마한 손수건 같은 거 들고 나가시면서 흐르는 콧물 같은 것도 자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콧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으면 달릴 때 여간 이게 성가신 게 아닙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제 버퍼를 쓰시는 분들은 따로 수건을 들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몰래 버프를 목에 있는 버프로 코를 살짝 닦아주면서 남들 어차피 잘 안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달리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를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두 분이서 질문 주셨는데요. 한 분께서는 땀이 너무 많은 체질이라서 바람막이 재킷을 구매할 때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땀이 정말 솔찬히 많은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달 남은 JTBC 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좀 일반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저희 생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일의 고정 코너 러닝 마인드셋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할 때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으긴 했지만요.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 인간은 비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 인간은 비교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좋은 비교와 나쁜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리기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어떤 방법이랄까요? 깊은 생각들 아마 통찰을 좀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는 시간이 된다면은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비트라든지 이런 것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트나 여러 가지 영양제, 보충제를 먹으면서 제가 늘 하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드시는 분들, 영양제나 보충제를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마지막 이야기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마지막 얘기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알려드립니다. 제 2회 민티런 데이가 10월 26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에 진행했던 행사를 조금 더 개선해서 본격적인 공개 방송으로 꾸며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플리마켓, 그러니까 벼룩시장이죠. 벼룩시장도 함께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플리마켓에 참가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가능한 행사이긴 한데 우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시간은 비워두시길 바라고요. 플리마켓에서 판매하실 물건들도 오늘부터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민티런데이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미리 비워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른 민티님들이나 혹은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연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괜찮고요.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좀 이메일로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사연들을 정리해서 방송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만간 또 별도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청을 드릴 거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날이죠? 내일도 즐거운 휴일입니다. 내일은 개천절 휴일이라서요. 저희 러닝 라디오가 역시나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하프마라톤에 첫 번째 도전하시는 구독자님들과 하프마라톤 동반주를 할 예정이에요.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같이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달리기를 할 거고, 하프마라톤 대회 출전하는 비용이 보통 한 6만 원 정도 좀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돈을 아껴서 함께 달리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주 근사한 곳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회를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내일은 그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지사항 얘기 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주간 러닝 라디오가 보통은 6시 시작했는데 이날은 약간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저희 와이프를 역까지 데려다 줘야 돼가지고요. 토요일 주간 러닝 라디오는 아마도 오전 8시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저희 진행 중인 작심한달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민티런 카페에서는 매달 달리기 목표를 잡고 꾸준히 해나가는 작심한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작심한달 게시판에 달리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지글, 달리기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음료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제가 추첨을 했는데요. 당첨되신 분이 장인영님, 그리고 섬사람 K님, 아무래도님 이렇게 3분께서 선정이 되셨는데요. 자, 당첨되신 분들은 카페 공지사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월에도 저희 이제 작심한달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10월 작심한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가을런 핀 버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핀 버튼 이미지는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10월에도 달리기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킬리스님, 탱이님, 하늘채님, 그리고 유에나이님, 최미연님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분께서 제가 캠핑을 간다고 하니까 고기 드시고 충전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후원해주셨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시고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이메일로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후원해주신 금액은 제가 캠핑에서 쓰지는 않고요. 후원해주신 금액은 아까 제가 잠시 얘기 드렸던 두 번째 민티런 데이 행사에서 제가 민티런 데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장비,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물품들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도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통해서 아침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박흥수님, UNI님, 찐님, 켈리스님, 문준일님, 자유세님, 동송님, 그리고 하늘색님, 망고주스님, 달팽구리님은 처음으로 인사 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용진님, 아내몰래주식님, 카페라떼 조아님, 이근식님, 정상원님, 그리고 베베니님, 미셸님, 윈드워커님, 그리고 건강한 언니님, 고영감님, 미라클러니님, 팔코님, 변알티아님, 유종덕님, 용용이님, 그리고 장인영님, 얼티님, 슬로우스템님, 그리고 장호영님, 파랑주의보님, 쌈방님, 아무래도님, 촐랑이님, 정하리님, 그리고 스톤님, 그리고 김하마님, 후아게님, 유엔아이님, 그리고 미셸님은 아까 얘기 드렸고요. 지니님, 김혜주님, 비비아나님, 초코크리미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박근영님, 보수미님, 그리고 초이보름별님, 그리고 네,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춥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채팅글을 보는데 춥다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윤1025님께서는요. 와우, 구도네요. 구도. 지금 계신 곳이 영상 구도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춥죠? 진짜 쌀쌀해졌어요. 경량 패딩 입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제 벌써 경량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벌써 왔나요? 이제 10월인데, 10월이 시작되는데. 참, 요즘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경량 패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입던 거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세님께서는요. 와, 진짜 날씨가 긴팔에 긴 바지에 바람막이까지 입었는데도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민티님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추위 많이 사시는 분들은 지금 날씨 갑자기 추워지니까 뭔가 좀 상대적으로 더더욱 추워졌잖아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자유세님께서도 감기 조심조심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망고주스님께서도요. 굿모닝 하신 다음에 와, 날씨 무슨 일이죠? 오늘은 옷을 단디 입고 나오셔요. 땀 흘렸다가 식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는 열이 나니까 그냥 그럭저럭 달리면 하거든요. 근데 달리기 끝나고 나서 이제 몸을 풀거나 집에 갈 때 감기 걸린 분이 거의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작은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요즘 러닝 조끼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많이 판매하니까 그런 것들 백팩 같은 것들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바람막이 재킷 같은 거 하나 넣어 가시고요. 그리고 달리기 끝내고 나면 그거 딱 입으시고 후드까지 딱 쓰시면은 그러면 좀 더 감기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 몸이 따뜻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망고주스님께서도 달리기 할 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찐님께서 아이고 뛰다가 넘어져서 얼굴 까지고 입술도 찢어지고 손이랑 무릎도 까지고 옷도 위아래로 구멍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만 정리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날씨가 이제 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약간 긴장을 하게 되면서 수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뭔가 활동할 때 반응성 같은 것도 조금 느려지게 되고 동작 범위도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 특히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는 더더욱이나 달리기 하실 때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찐님께서 지금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요. 얼른 집에 들어가시고 치료 잘 하시고 별일 아니게 바랍니다. 조금만 금방 치료하시고 하면 빨리 나으시면 좋겠어요. 찐님 조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달팽구리님, 좋은 날은 너무 짧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아침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달팽구리님 첫 번째 인사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 혹은 댓글 통해서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구리님 감기 조심하시면서 즐겁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윈드워커님께서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건가요? 금요일 같은 수요일 아닌가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내일이 또 휴일이 있고 하니까. 윈드워커님께서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용용이님께서는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출장으로 당진을 가야 해서
운전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운전이지만 민티런 방송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좋네요. 날씨가 진짜 달라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아침 인사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운전 중이시군요. 이런 시간인데 당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전운전 조심조심 하시고요.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아침 인사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쌈방님께서도 많이 추워져서 많이 껴입고 나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얼주가님, 제가 얼주가님은 아까 인사를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얼주가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여기 영국은 너무 춥고 비가 와서 오늘은 러닝머신을 뛰었다고 하셨습니다. 제프 갤러웨이 훈련 1주 차입니다. 내년 2월 하프 마라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프 갤러웨이 훈련하고 계시군요. 네, 어떤 훈련하고 계시나요? 혹시 최근에 얼마 전에 제프 갤러웨이가 이제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훈련인지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훈련인지 궁금하네요. 훈련 잘 진행하셔서 내년 2월 하프 마라톤 원하시는 목표로 즐겁게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톤님께서는요, 오전에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인사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스톤님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UA나이님께서는요, 프리마켓 내놓을 운동화 골라두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동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달리기랑 관련된 제품 혹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라면 또 뭐든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혹은 사놓고 아예 안 쓰시는 물건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물건 있다면 이번에 한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잔돈 같은 것도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물론 그 자리에서 계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준비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박근영님께서는요. 어젯밤 러닝하는데 가을 저녁 꽃이 피고 공기가 청정해서 조금 뛰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러닝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진짜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럴 때 많이 해봅니다. 달리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더 편안하게 뭔가 리프레시도 좀 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달리기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정말 내가 좋은 운동을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달리기 하시면서 힐링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보수민님께서는요. 10월 하프 마라톤 목표로 훈련 중이었는데 개인사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어서 슬퍼요. 11월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아쉽겠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아쉬울 텐데요. 그래도 11월에 기회가 많으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혼자 뛰시고 그 비용으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맛있는 거 사드시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 주셨습니다. 피터김님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지식기반 활동님, 미래로님, 중산동 러너님, 섬사람 K님, 꿈꾸는 여인님, 그리고 고 브랜더님, 얼마 전에 인사를 주셨던 분이시죠? 고 브랜드님, 네, 그리고 BW님, BW님께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BW님 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으로 형님 맞나요? 아저씨인가요? 형님인가요? 형님 처음으로 남겨요. 3개월 꾸준히 달리다 보니 10km 47분대가 나왔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47분대 50분 언더 찍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와, 보통이 아닌데요. 네, 50분 언더가 올해 목표였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40대 47분대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가초버 탈출 정도 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초보냐, 중급이냐, 상급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기록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은 네, 초보는 절대 아니시고요. 당연히 굉장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냥 중급자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중급자의 기준이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요. 한 40분 되면 보통 중급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저는 저희 채널에서 늘 얘기를 드리지만 이 어떤 수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60분 돼도 굉장히 꿈 같은 기록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40분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명함 내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 상대적으로 다른 거지. 저희들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끼리 저희가 어떤 프로 선수, 엘리트 선수도 아닌데 어떤 명확한 잣대를 기준 어떤 시간, 네, 기록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는 조금 저희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분이 뭐 40분 언더로 달리기를 하는데 몸이 정말 만신창이다. 몸이 엉망이다. 건강도 안 좋고 너무 무리를 하고 달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서 만약에 일상생활에도 조금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도 안 좋고 가족들하고 거리도 좀 멀다. 이런다면 저희들 그분을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록만으로 봐도 BW님께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신경 쓰시면서 달리시면 어떤 달리기와 우리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행복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W님께서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록에 사실 욕심은 없는데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은혜로운 방송 자주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에 욕심 없으신 분이 이 정도 기록이면은 상당한 수준이십니다. 너무 부럽네요. 네, 진짜 50분 언더 찍는 게 너무 힘든 저로서는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너무 부러운데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네, 건강하게 달리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혹시 또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신 게 있다면은 훈련 꾸준하게 또 부상당하지 않게 꾸준하게 훈련하시면서 또 목표도 함께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BW님 오늘 첫 번째 인사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볼게요. DC 기반 활동님께서는요, 달리기 좋은 날씨라고 하시면서 달리기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별로 많이 나가지도 않던 체중이지만 8월, 9월에는 체중이 많이 줄었고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걱정되는 탈모가 급속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건가요? 달리기 때문에 혹시 달리기 때문에 탈모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해외에서 간혹 가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이 둘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논문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탈모와 달리기나 마라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조심조심 네,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로님께서는 내일은 하프 대회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국국만 나가시나요? 네, 저는 국국만 신청했다가 캔슬하고 그 비용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요. 함께 하프 하시는 분들하고 하프 대회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모레는 대장 내시경 포함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하프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고 전략은 어찌 해야 될까요? 두 개 모두 펀런 해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옮기실 수가 없다면은 달리기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풀로 하시는지 내시경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한다라고 치면 그 전날 저녁부터 완전히 저희가 굶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런 약 같은 거 먹고 또 속을 다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을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탈수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달리기를 하프를 끝내고 나서 아무리 우리가 또 잘 먹는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조금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 수치에 있어서는 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거 갖다가 속을 다 비우고 그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고 또 그 다음날 달리기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달리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무리가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이런 것들을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정말 건강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위해서 우리가 장까지 비운다 그러면 굉장한 수분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에너지도 고갈이 된 상태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달리기 하실 때 컨디션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네,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f를 준비해 가시라는 거예요. if.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무조건 이러겠다. 한 가지 전략만 가지고 나가시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갈등 상황에 빠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몸 상태가 의외로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해서 텐션 올려서 달리다가 또 중간에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어떤 상황이면은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미리 좀 짜두시고요. 달리면서 우리가 어떤 즉흥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결정하시게 되면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도 받기도 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뭐 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PB 달성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회 달리면서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기준을 한번 짜가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번 달리기는 끝까지 그냥 완주를 목표로 달리겠다. 혹은 이런 상황이면 한번 기록에 도전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다라는 기준을 한번 미리 짜서 그걸 몇 번 리마인드 하신 다음에 대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로님, 지금 2번이나 달리기가 하프 대회가 있고 연달아서 사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 많이 주셨는데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자,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니콜라스님, 베베니님, 도파미너님, 해피러니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나무수님 처음 인사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희노애랑님, 켈리스님, 김놀부님, 지성별아파파님, 달빛냥이님, 고영감님, 꼬맹이 대장님, 조미선님, 찐님, 유에이나이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도파미너님께서는 비트집 구매했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차에 달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다 싶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민티러님 말씀처럼 저도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니까 하루에 최대 2포 정도까지만 먹겠습니다. 와이프랑 같이 먹어보려고요 라고 하셨고요. 해피러니님께서도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비트 배송 와서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너무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식 많이 추천해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조미선님께서는요, 친구가 비트랑 사과로 만드는 샐러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서 그렇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비트, 사과,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로 버무려서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저도 저혈압인데 주의 주신 대로 조심조심 먹어볼까 봐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유에나이님께서도 비트가 운동 후 회복 촉진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 집도 사고 연로하신데도 여전히 테니스를 치고 계신 아버지에게도 보내드렸어요. 꾸준히 먹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효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를 사서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중에 마지막 3번째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놀부님께서는요, 비트는 타기만 했지 비트를 타는 타기만 했지 먹을 생각은 못했는데 이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러너분들께서 먹고 있고요. 러닝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무수님께서는요, 덕분에 어제 달서 마라톤 하프를 1시간 13분으로 완주했어요. 하프 1시간 13분이요? 와 13분 맞나요? 제가 이걸 잘못 본 건가? 1시간 13분을 완주했다고 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기록인데요. 작년 이번 이 대회에서 5km를 입문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프 1시간 13분이면은 와, 거의 선수급이신데요. 한국 하프 마라톤 기록이 지금 어떻게 되죠? 1시간 14분인데? 혹시 2시간 13분 아닌가? 1시간 13분요? 네, 아무튼 지금 한국 기록이 1시간 12분 14초거든요. 1시간 13분이면 엘리트 선수이신데 아무튼 완주 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영감님께서요. 어제 강화 해변 마라톤을 첫 번째 대회로 하프 코스 참여했는데 아침 6시에 주로를 달리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다른 분들 따라서 그늘만 보이면 달라붙느라 탈탈 털리고 반환점 이후부터는 뒤에서 구급자가 여러 번 지나가고 아내 말로는 골 지점에서 넘어진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걷다 뛰다 하면서 겨우 완주했습니다. 첫 기록으로 2시간 3분 달성했네요. 듣던 거랑 실전은 다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굉장히 날씨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3분이면 또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인천 강화 마라톤에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호흡곤란 환자 등 환자가 4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분, 30대 여성분, 50대 남성분, 60대 남성분인데요. 이 중에 몇 분은 또 병원에 응급차다고 다들 또 가시고 그 완전히 뭐랄까요? 그 의식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까지 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온열 질환이라든지 뭐 호흡 곤란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들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구독자님 두 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박종현님께서 벤틸레이션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민티러님, 땀쟁이라서 바람막이 구매 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벤틸이 잘 되어 있어도 팔 안쪽과 같은 곳에는 땀이 차서 찝찝할까 걱정이 되는데 벤틸이 잘 되는 바람막이면 우려하는 바는 접어도 될까요? 항상 땀 흡수 잘 되는 드라이핏 자켓만 입고 가을과 겨울을 보냈는데 조언 구하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도 글을 남겨주셨는데 민티러님 데카트론 바람막이 입으시면 몸에 땀이 안 차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데카트론 입어도 몸에 땀 찹니다. 네, 일단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땀이 많다 보니까 같은 걱정을 정말 많이 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그 땀이 많으면은 솔직히 얘기 들어서 그 어떤 정말 벤틸레이션이 아무리 잘 된 그런 재킷을 입는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가격에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 자랑을 하는 그런 원단을 사용한 제품을 입으셔도 아무리 벤틸레이션을 위한 구멍이 많다고 막 광고를 하는 걸 입으셔도 사실 땀쟁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요, 땀이 좀 적은 분들 있죠. 뭐 겨울에도 경량 패딩 입고 달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땀을 엄청 많이 흘려서 너무 춥거든요. 그리고 경량 패딩 다 젖어 버립니다. 매번 이걸 세탁하기도 힘들고 너무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자, 우리 몸에서 나는 땀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 벤틸레이션으로 방출되는 양이 이걸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만능이 아닙니다, 벤틸레이션이. 하지만 그렇다곤 해도 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또 보온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재킷의 의미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습기를 빼주는 그 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요, 좀 편하게 달리는 그런 이제 좀 편안하게 달리는 경우에는 바람막이 재킷을 입으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굉장히 천천히 편안하게 달리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지 않고요. 땀이 날 것 같으면 조금 더 속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약간 재킷도 이렇게 지퍼를 열어줘서 공기를 좀 통하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크게 부담 없이 재킷으로도 충분히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야 되고 어떤 포인트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은 재킷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그런 긴팔 상의를 입고요. 그 위에 레이어드 방식으로 반팔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긴팔 같은 것들을 겹쳐서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 이제 달리기를 하실 때 아까 제가 잠시 얘기 드렸지만 러닝용 그 백팩 있죠. 요즘은 러닝 조끼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량 가방을 하나 들고 가셔서 그 안에다가 바람막이 재킷 같은 것들 하나 넣어 가세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열이 많이 나니까 춥지는 않으실 텐데 달리기가 끝난 직후에는 몸에서 나는 막 수증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날아간 후에 이제 살짝 뭔가 쌀쌀해지려고 한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재킷을 꺼내가지고 입으시는 거죠. 달리기 끝내고 나서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추운 날 일반적인 달리기나 속도를 내는 달리기를 할 때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긴 팔에다가 러닝용으로 나와 있는 팔 없는 조끼가 있습니다. 예전에 데카트론에서 나왔는데 요즘은 다른 브랜드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팔 없는 조끼 같은 거 있죠. 그걸 입고 달립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달리기를 한 후에는 바로 그 젖어있는 조끼를 벗고 들고 간 긴팔 재킷을 바꿔서 입는 거죠.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합니다. 추운 날 아주 편안하게 달리기를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재킷을 입고 달리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팔이 없는 그 조끼 있죠. 이거를 가방에 넣어서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재킷을 벗어서 조끼를 입고 다시 재킷을 위에 입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그러니까 말라있는 옷을 입으면 좀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방법이라서요. 네, 박종현님에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는 땀쟁이로서 추운 날씨에 달리는 방법을 찾은 건데요. 더불어서 또 이제 추운 날 달리실 때 상의는 조금 두터운 뭐 기모 소재 상의를 입으면 좀 춥잖아요. 그것만 입을 경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목에 하는 버프라든지 장갑 혹은 양말 같은 것만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정말 말단 부위라든지 동맥 같은 게 흐르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만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다른 부분이 조금 추워도 저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 뒤에다가 이제 재킷을 하나 넣어가서 끝나고 나면 재킷을 딱 입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웬만한 날씨들은 또 커버가 되더라고요. 예, 제 방법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좋은 옷 선택하시고 이번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박종현님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꾸준함이 정답이다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마를 앞두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민티럼님 질문 있습니다. 제마 풀코스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훈련 시간, 훈련 강도, 휴식 시간, 휴식 기간 등등. 평상시 훈련은요, 주 4에서 5회 정도 8에서 10km 조깅을 합니다. 조깅이 70%, 질주 30% 하신다고 하셨고요. 한 달에 두 번 LSD로 20에서 25km, 그리고 한 달에 3번, 4번 정도 포인트 훈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선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간 제 생각이고, 코칭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다른 달리기 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LSD 거리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꾸준함이 정답이나님께서 기존의 풀코스를 몇 번 달려보신 분이라면 지금 한 20에서 25km LSD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풀코스를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LSD를 한 35까지는 찍어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달 앞두고 35km LSD를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건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훈련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러다가 대회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단계적으로 훈련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주 전에는 일단 포인트 훈련은 빼시고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남았을 때는 조깅 위주로만 아주 그 질주도 없이 조깅 위주로만 달리기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회 바로 전날에 쉬는 분도 계시고 대회 바로 전날에 가볍게 조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달리기를 하실 때 내가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달리기를 할 때 뭔가 몸이 좀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 전날 가볍게 조깅을 해주셔도 좋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뭐 좀 쉬어도 다시 달리기를 하면은 다시 부드럽게 편안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 전날 하루 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영양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에 대한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와 동시에 어떤 뉴트리션이라고 그러죠. 영양에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신경 쓰시고 한 최소 한 달이나 3주 정도 전부터는 몸에 나쁜 행동들이나 몸에 나쁜 거 드시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시는 그런 방식 하시면 조금 더 컨디션이 좋게 이번 JTBC 마라톤을 달리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데요.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좀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저희 러닝 라디오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탱이님, 그리고 이동윤님, 그리고 배춘흥님, 그리고 피터 김님, 그리고 배제이님, 희노애라님께서 아침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배춘흥님께서는요, 더운 여름보다는 추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직은 추운 거 아닙니다. 영하로 내려가면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인 추위인데, 어쨌든 이번 겨울 점점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조심하시고요. 배춘우님께서도 혹시 모르니까 감기 조심하시면서 네, 그렇게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W님께서요, 아까 오늘 처음 인사 주셨던 BW님께서 이런 날씨에 남자가 롱 레깅스 입고 뛰면은 밉상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굳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워낙
많이 입고 달리기를 하시니까. 근데 또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또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본인 이렇게 계속 그게 신경 쓰이면 달리기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얇은 정말 얇고 가벼운 그런 반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위에다가 이제 걸쳐서 입고 달리기 하시면은 그러면 또 신경이 좀 덜 쓰이실 거니까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피터 김님께서는요, 데카트론 바람막이 추천해 주셔서 어제 처음 입고 달려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없는 거, 한쪽 주머니가 없는 거 처음에는 몇 번 헛손질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데카트론 처음에 바람막이 재킷 입었을 때 그 왼쪽에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주머니가 없다는 걸 알고는 오른쪽에 넣고 막 좀 짜증도 부렸어요. 물건을 오른쪽에만 넣다 보니까 좌우 균형이 안 맞아서 옷이 한쪽으로만 쓸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또 데카트론 그 주머니가 한쪽밖에 없는 거를 오랫동안 입다가 다른 재킷을 입었더니 이번에는 왼쪽 재킷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람은 참 이렇게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추천했던 재킷을 입고 마음에 드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달리기, 쌀쌀해진 날씨 달리기 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피터 김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레이스가 다음 주 한 11일 정도 남았는데요. 하프 도전을 위한 LSD를 한 번 더 할까 하는데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참고로 저번 주에 17km 정도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프 도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고요. 최장거리 LSD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셨던 17km가 최장거리인지 아니면 더 긴 거리를 달려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17km까지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저번 주에 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11일 남았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거리를 더 늘려서 달리시는 거는 괜히 좀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에 달리시겠죠. 아마도. 그러면은 제 생각엔 조금 뭐 17km나 다시 17km 한 번 더 달리거나 아니면 15km 정도로 줄여서 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LSD의 거리 기준은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완주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근접한 정도의 거리를 달리셔도 하프에 근접한 거리를 달리셔도 크게 지장은 없고요. 조금 내가 목표한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뭔가 간당간당하다라는 느낌이 있다면은 사실 하프보다 조금 더 먼 거리를 한번 뛰어보시고 대회를 나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처음 도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17km 달린 거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번 더 달리기를 하실 때도 그냥 더 늘리지 마시고요. 괜히 한 15km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처음 나가신다고 하시면 한 18km, 17km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신력 싸움이지 체력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날씨도 좋고 하니까 잘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증희님, 천천히님 두 분도 아침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러닝 마인드셋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기수이지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비교를 하는가? 그리고 비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뒤 러닝 마인드셋 시간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러닝 마인드셋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러닝 마인드셋은 달리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려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늘 러닝 마인드셋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죠. 이 마인드라는 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들어주시고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또 그 부분은 왜 그런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마인드셋에서는 우리는 왜 비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그냥 자주 얘기 드렸죠. 비교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했던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인 이상 비교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민티런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글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비교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에는 숨겨져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다 이야기를 평소 하다 보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그냥 짧게 비교하지 말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는 왜 비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비교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비교하지 마세요라는 말의 어떤 진정한 의미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은요, 왜 비교를 하는 걸까요? 그런 거 좀 안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주변을 봐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은 비교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두뇌는요, 절대 비교하는 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멈추려면 딱 한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혼자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 없이 고립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하지 않게 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혼자서 완벽하게 고립이 되는 건 또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비교는 우리 인간이 지금처럼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인류는 비교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또 집단을 이루고 소속감 같은 것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현재를 파악하고 자신을 파악하고 그래서 좀 더 발전하고 차이를 인식해서 규범을 만들기도 하고 문명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죠. 즉 비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전혀 한 발자국도 발전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진화 심리학에서는요, 비교를 잘하는 생명체가 생존 확률이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는 비교를 잘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비교를 잘한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현생의 인류들은 비교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상생활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이성을 만나고 진화론적으로도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의 인류는 그야말로 비교의 끝판왕들이 살아남아서 진화를 거듭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거는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들 물건 살 때도 다들 비교 사이트 가가지고 가격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리뷰를 보면서 다양한 물건들 서로 비교해서 사고,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비교 같은 거 굉장히 잘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비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 비교고요. 다른 하나는 하향 비교입니다. 자, 이름을 들으면 딱 감이 오시죠? 상향 비교는 말 그대로 나보다 어떤 특정 부분에서 우월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 비교는 반대입니다. 특정 부분에서 나보다 조금 열등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달리기를 예로 든다면 나보다 더 기록이 좋은 사람과 나의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상향 비교고, 나보다 기록이 안 좋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하향 비교다라고 어떤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혹은 나보다 더 멀리 달리는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나보다 더 멀리 달리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나보다 좋은 장비를 달리는 사람, 비싼 러닝화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도 어떤 비교의 한 종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차이점을 비교를 하고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비교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심리적으로 본다면 비교를 하기는 하되 이런 비교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일 뿐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두뇌는 일단 비교를 하고 봅니다. 자, 이런 어떤 상향 비교 그리고 하향 비교는 각자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향 비교는 때로는 우리를 조금 이제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하향 비교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고 때로는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향 비교를 하던 하향 비교를 하던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장점만 취한다면은 그러면은 문제될 거는 별로 없겠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이 명확해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없다면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기분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담는 게 우리의 신체거든요. 근데 우리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긍정적인 비교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도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맨날 부상당하고 아프고 그러면은 아무리 순간순간의 기록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게 되고 건강한 생각이 담기지 않게 되고 그러면 건강한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얘기 드렸던 머무르는 곳이 중요하다고 잠시 얘기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머무르는 곳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무른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인터넷의 커뮤니티 공간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SNS 어떤 이런 부분이나 포털 서비스라든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공간은 일반적으로 자랑을 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인별그램 같은 것이라든지 다양한 SNS 같은 것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겁니다. 남들보다 잘 나고 잘 먹고 잘 놀고 또 잘 벌고 잘 생기고 기록도 좋고 이런 것들이 진짜 넘치는 게 SNS입니다. 여기를 가보면 정말 세상 나만 못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월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전국에 전 세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못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무를수록 우리는 상향 비교의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거기에 노출된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 올 거고 그 뚝이 잠시만 무너졌을 때 물이 정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저는 게임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중독하는 방법, 좋은 의미로 보면 중독은 아니죠. 하지만 나쁜 의미로 본다면 중독하는 방법을 정말 심리학적으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을 다른 사람이 여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안 할래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끊을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만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떠나셔야 됩니다. 비교 없이 우리를 받아주는 곳에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비교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사실 조금 애매한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비교는 피해갈 수 없지만 부정적인 비교는 하지 말고
긍정적인 비교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비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는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늘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비교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상향 비교를 생각을 하고 이 상향 비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오면서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러너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미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다른 러너와 자신을 비교할 때 상향 비교를 하는지 하향 비교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를 할 때 부정적인 비교를 하는지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러너로서 여러분들의 철학은 무엇인지, 나의 달리기는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 어떤 달리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미션 드릴게요. 나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를 할 때 부정적인 비교를 하는가,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가, 그리고 나의 달리기 철학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라고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러분이 머무르는 커뮤니티나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SNS에 여러분의 결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커뮤니티를 떠나거나 그리고 한번 과감하게 앱을 지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러너로서 자신의 철학을 명확히 세우는 것, 여러분의 달리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이야기 오늘 짧게 드렸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시간을 가지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고 나는 어떤 비교를 하는 사람인가? 비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비교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러너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갈수호수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길장님, 그리고 또 아까 계셨는데 조닝버니님,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셨는데 솔라파님 아까 계셨는데요. 솔라파84님, 네, 이렇게 또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모두들 너무 반갑습니다. 솔라파84님께서는 제 기억에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아닌가. 닉네임이 한번 제가 들어는 봤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인사 주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오랜만에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솔라파84님 너무 반갑고요. 10K를 뛰고 출근 중입니다. 내일 하루 쉰다고 생각하니까 출근길이 가볍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직장인들한테는 휴일이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주중에 2번이나 있으니까 이런 날이 또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물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수요일이 또 휴일이잖아요. 네, 한글날인가요? 다음 주가. 그래서 이번 10월은 참 좋은 그런 한 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라파님 지금 이제 출근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UNI님께서는 라이브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 출근을 했네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서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해 봅니다. 마인드셋 내용 참 좋네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인드셋 준비할 때 조금 사실 걱정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정말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라서 굉장히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셋을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이것도 누군도 뭐라고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이런 저의 얘기를 무조건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지?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달리기, 자신의 생각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촉매제, 약간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깅버니님께서 인사 주셨는데 조깅버니님 얼마 전에 인사를 주신 분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깅버니님께서 반갑습니다. 뛰러 나갔는데 조금 늦었네요. 민티런 들으면서 뛰는 게 아침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너무 또 기분 좋은 선물을 아침에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분이 너무 좋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좀 늦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돌려서 들으시면 되니까 저희 방송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서 즐거운 달리기 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라도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그냥 뭐 꼭 달리기 아니더라도 듣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거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럼미럼미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베란다 토끼킹님께서도 인사 주셨고,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베란다 토끼킹님께서는요, 결이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거 멘탈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저희가 또 편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또 하기도 하고 균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일이라든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편협하게 사람을 만나는 거는 뭐 좋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의 나머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냥 나와 결이 맞는 사람과 이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게 저의 삶을 위해서 훨씬 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할 때는 다양하게 하지만 휴식과 저만의 시간에 있어서는 저랑 비슷한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고 저도 민트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늘 이제 구독자를 급격하게 늘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중간중간 그 구독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와 너무 결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악플도 남기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보다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은 정말 결이 비슷하신 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프라인 만난 때도 느꼈지만 처음 만나시는 분들인데도 금방 친해지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일적으로 뭔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얘기해보고 얼굴 보고 있으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간 7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이제 어떤 뭐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혹은 음식 같은 거를 좋은 거 드신다든지 영양제나 보충제를 드시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요것도 시간이 솔찬히 많이 걸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욕심은 하루에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방송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 조금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소통하고 하다 보면 또 질문 같은 거 답변하고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먼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질문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보다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 게 훨씬 더 다른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정보가 많을 거니까 질문은 언제든지 마음껏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내일은요 개천절 휴일입니다. 네, 그래서 러닝 라디오도 방송을 하지 않고요. 내일 또 아침에 마라톤 대회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하프 마라톤 함께 하시는 분들 처음 하프 마라톤 뛰시는 분들하고 동반주를 할 예정인데 다들 아침에 달리기 하실 때 조심조심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방송 없다고 해서 늦잠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방송을 하던 안 하든 다들 휴직적인 생활 하시고 평소처럼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만이 아침 시간 소중한 시간에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모든 민티 여러분들과 러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이 아니고 모레죠. 금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